이 불법 거주하고 있는 윤건이가 불법 점거. 불법 점거하고 이거 나중에 돈 받아야 됩니다. 지금 6일째예요. 예. 지금 관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도 모질해서 외부 사람을 불러들여서 밥을 먹여서 그것도 밥값 누가 내냐 화딱지가 나는데 심야에 야. 파티까지 벌렸다고 합니다. 신났네, 신났어, 아주 그냥. 뭐지? 아니 이게 탄핵당하고 지금 당장 구속돼서 사형당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마지막 만찬이야? 그건 되게 뭐-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일단 뉴스부터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뉴탐사 보도입니다. 네. 어제. 여기 아니 일단 화면을 먼저. 그러면 이거예요.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VIP하고 접촉을 한 것 같고 뭔가 만원 렌즈로 군인들이 뭔가 감시를 하고 있고 김건희는 한가롭게 개하고 산책을 하고 있고 도대체 저 계산책은 무슨 뭐 주술적 행위 아니야 저거? 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가하다 진짜 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려 놓고 지네들은 파티하고 셰프 나와가지고 현관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사용되는 얘네들 무슨 돈으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법카? 저기 파면된 대통령은 그런 모든 권한이 없지 않아요? 없지 대통령 아닌데 이제부터 그 이- 4월 7일에 한남도 관저에서 식자재 배달 그다음에 셰프들이 도열해가지고 파티 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포착이 심지어 됐고요. 배달 음식도 안 먹었어. 예, 셰프들이 도열을 했다는. 어떤 셰프들이 진짜 자존심 꺾고 저희 가서 저딴 내란숙에 저기를 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야까지 새벽 한 1시 40분경까지 차량 이동이 관찰이 됐대요. 계속 차량 이동이 됐고 다음 날은 윤석열 김건희가 산책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놈들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저걸 둘이 먹으려고 저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렇지. 어떤 놈들인가는 와가지고 여기 와서 파티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열불이 터집니다. 관련돼서 여기 쓰였던 비용들 수도 광열비 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진짜. 이 해임된 날짜 이후에 인용된 날짜 이후에 썼던 가스비, 전기료 그다음에 그 물.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소모품비 인터넷 네, 전부 다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건물까지 이제 해서. 더 중요한 문제를 민들레에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것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증거 인멸하려고 저런다. 예. 공개 안 된 방이 5개나 있잖아요, 지금. 그 방들 지금 때려 부시고 없애고 증거 없애느라고 저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거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색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어요. 네.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파면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나왔죠. 자,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파면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 내에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될 인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퇴거하기 전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호처가 밀봉했다는 김용현 비아폰 등을 관저 이전을 앞둔 혼란 속에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들이 뭔가를 뜯어갖고 자꾸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트럭도 들어오고 일반 관용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록물이나 서버나 폰 같은 것들을 이미 밀반출하지 않았을까 그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익명의 제보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서 퇴거한 시기는 이미 증거인멸이 끝난 시기로 봐야 할 수 있다고 확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육성 증언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다가 흘렸을 수 있는 이른바 남아있는 증거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어폰 관련된
서버와 통화 기록들입니다. 그렇지. 기억. 통화 내력은 아마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어떤 놈들이랑 얼만큼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엄청난 내란 관련자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폰의 모든 걸 의존했던 김건희의 폰은 사실상의 앞으로의 윤건희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는 거죠.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던 김영선의 폰을 임의로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뉴스타파에 또 터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최소 11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중에서 넉 대만 압수를 하고 나머지 7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김건희와 통화한 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뉴스타파가 검찰이 놓친 기기 일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김영선 지인이 보관하던 휴대전화 석 대와 차량을 뉴스타파가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폭로를 예고했다가 이후에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김영선이 10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도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김영선의 휴대전화 개통 이력이 굉장히 자세히 정리가 돼 있었대요. 그런데도 추가 압수수색이라든지 통신영장 발부 시도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웃긴 거는 김영선 갤럭시 폴더 2 LTE를 강혜경 씨 자택에서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김영선 소유 전화로 해야 되는데 강혜경 소유 전화로 이렇게 했대요.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어요. 애들이 이 작성부터 뭔가 이 조작이 들어가는 거야, 애들이. 수상하네. 내가 보기엔 말이죠. 폰이 개인이 11대씩 된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거든.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도 업무 폰으로 폰을 여러 대를 빼가지고 사용한 게 아닌가. 다 김영선이. 김영선으로. 이름으로? 그런 의심이 돼요. 잠깐만. 그 소유주가 원래 김영선이니까 그렇지.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래서 김영선이 일부러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폰을 운영하거나 뿌린 폼들을 일부러 김영선 이름으로 해갖고 그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와. 근데 그 사이에서도 김건희하고도 11차례 통화, 문자 주고받은 거 있거든요.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김건희 것도 압수수색 해야지. 수사해야지. 근데 김건희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검찰이. 그래서 아마도 뒤져보면 그와 관련한 폰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영선이 실제로 쓴 폰. 그러니까 여러 폰 중에 김영선하고 김건희가 통화를 했거나 연루되어 있는 폰들은 수색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던 거. 김건희하고 연관이 없는 폰들만 일부러 골라서 뽑은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예를 들어 11대 중에 한두 대만 빼고 없어갖고 못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11대인 걸 알면서 4대밖에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수색을 하는 원칙에서도 많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봐주기 수사로 했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나머지 폰을 찾으면 됩니다. 김영선 폰 명의로 돼 있는 거 찾아서 통화 기록을 다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김건희랑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왜냐면 얘들이 이쪽 식구들의 특징이 한번 폰을 잡으면 놓질 않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 안 걸리고 전화만 걸리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나도 그런 사람 하나 알거든요. 그냥 필요도 없는데 모든 매사에 있는 걸 다 보고해요. 전화해서? 아니 문자로. 문자로? 네. 그럼 이제 문자를 안 보잖아요. 그럼 그때 전화가 오는 거야. 내가 문자 보냈는데 왜 안 보냐고. 딱 그 스타일이야. 얘네들 하는 스타일이. 그 약간 그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냥 결정하는 저기도 없고 인지
뭐 일단 상황 인식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라는 방식으로 자꾸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는 애들이 지금 얘네 식구들이라는 얘기야. 김건희와 그 엄마라는 얘기지.